저는 이제 당연히 애한테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애한테 내가 야, 이 잼민아 이랬더니 아빠 재민이는 안 좋은 말이잖아. 미안하다. 근데 그 초등학생들 그 학부모 봉사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그 녹색, 나는 아빠지만 녹색 어머니처럼 앞에서 이거 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깃발을 막으면 애들이 가면 안 돼. 차가 오는 거니까. 애들이 막 가, 그냥. 애들이 가다 보니까 나도 그게 열어. 근데 어떤 초딩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저 아이는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우리 애들은 나 있는데 오지도 않아. 그랬지. 36번 할 차례죠, 우리.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 전체 그 스케줄을 미리 공지해드리면 3월 28일 토요일까지는 그대로 수업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21일인가요? 여기는 내신이 병행되겠죠. 내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4월 4일부터 사실 뭐 여기부터긴 하지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통 내신 기간이 되면 2주 정도 휴강합니다. 그게 지금으로서 보이는 경우는 지금으로서 보이는 건 4월 25일 토요일과 5월 2일 토요일일 것 같아요. 이때는 내신 휴강일 것 같아. 이때 시험이 몰려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5월 9일 날 오면 되거든. 어버이날 뒤네 또. 어버이날 아닌가? 아니구나.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했나 보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4주 뒤에 너네 시험이 밀렸나? 육모가 밀렸니? 아니 육모가 하루 밀린 거야, 하루? 그런가? 6월 3일이 그 투표하는 날이라 지방선거이라 6월 4일 날 보겠구나.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육모를 보는 거죠. 육모는 바로미터입니다.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 낸 거라. 지금 풀고 있는 게 작년 8월 거였잖아. 여기 난이도가 왜 좀 쉬워졌냐면 작년 육모가 좀 쉽게 나왔어. 그래서 업체 측에서 그걸 보고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낸 것 같아. 그랬다가 구모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이후부터는 또 어려워졌다가 수능은 어렵게 나왔었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와. 예원이 1학년 때 엊그제 같은데. 도희도 너 예비 고1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 와. 5년 안에 휴머노이드가 강의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 광고 중에 하나를 봤는데 노홍철 씨가 하는 광고야. 근데 실제로 노홍철 씨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노홍철 씨가 IP를 판 거야. 그래서 메타에서 노홍철 얼굴을 가지고 AI를 만들어가지고 노홍철이 광고를 해. 노홍철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현우진 쌤이나 조정식 쌤이 IP를 팔면 인간 같은 건 AI가 다 찍을 거 아니야? 조정식 쌤은 못 파나? 야, 너 나 왜 찍어? 너 왜 찍어? 봤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아니에요? 조정식 쌤은
그래도 뭐 강의 잘 하시던데 뭐. 사람은 기억해야 돼.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그때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지. (36번입니다) 어휘 추론이니까 앞뒤에 세부 근거가 있겠죠? 없으면 주장을 찾아서 주장과 하나씩 대조를 해봐야 돼. 아주 좋은 문제예요. 36번. 페이지로 치면 193페이지죠. 해볼게. 첫 줄. Some prominent journalists say that. 어떤 기자들이 말하는데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죠. archaeologists should work. 고고학자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 with treasure hunters. treasure hunters랑. Because treasure hunters have accumulated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reasure hunter들이 모았거든. 귀중한 역사적인 artifact를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걸 과거에 관해서. 결론, 고고학자는 treasure hunter랑 일을 해야 된답니다. But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요청받진 않죠. 협동을 하라고 그 무덤 도굴꾼들과. Who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얘네도 또 귀중한 역사적인 걸 갖고 있는데도. The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수익에 대한 탐구와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연구. 수익에 대한 추구와 지식에 대한 탐구. 이런 건 cannot coexist. 공존할 수가 없어요. In archaeology, 고고학에서 because of the time factor. 시간 때문에요.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죠. 우리가 1번이 맞는지는. 뒤를 좀 볼게. Rather incredibly, 놀랍게도 one archaeologist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treasure hunting firm에 고용된 said that, 말을 했대요.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6 months, 고고학자들이 6개월을 받기만 하면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그러니까 shipwrecked artifacts를 연구할 before they are sold, 팔리기 전에요.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결론, 6개월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archaeologists and assistants from the INA. 고고학자들과 조수들이 있는데 INA로부터 온 needed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필요됩니다. 그 이상이요. 10년 이상이 필요하대. 1년 내내 보존하는, 멈추고 on the contrary에 세무쳐라. 이 세부 문맥이 안 맞는데 지금? on the contrary에서 세 줄 위에 as long as부터 현관펜 쳐봐. as long as부터. 고고학자들이 6개월을 받기만 하면 연구할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 하냐면 6개월을 받으면 역사적인 지식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시간이라는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죠? 6개월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그럼 앞에랑 정반대로. 뒤에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대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decades지.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해. 정반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뒤에도 현관펜 쳐. on the contrary부터 두 줄 아래인 the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까지 현관펜을 치면 여기가 말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고 봐야겠다. 얘는 세부 근거로 찾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조. 앞에랑 정반대여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6개월 받으면 지식이 안 나와요.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와 반대로 10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와 반대로가 아니고 오히려라고 해야지. 오히려. On the contrary가 아니고 오히려라고 해야 돼. rather, instead. 그래서 그 연결사를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네. 됐나요? 얘는 지금 아래쪽에 주어진 prominent가 저명한, excavate가 발굴하다잖아요. 맞죠?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 현관 펜시 뒷부분도 해석을 좀 해볼게. 마지막에 conservation은 보존이야, 보존.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 뭐 전에 그들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모든 발견물들을 from an 11th century AD 11세기에서 온 AD 락이네요. 락은 난파선. They had excavated 그들이 발굴했던 그러니까 발굴했던 것 중에 그냥 발견물들만 목록화하는 거에도 10년 넘게 걸려. Then to interpret 해석하다. 그러한 발견물을 해석하기 위해선 they had to learn 러시아어도 배워야 돼, 불가리아어도 배워야 돼, 루마니아어도 배워야 돼. Without which 그거 없으면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그들은 진정한 본질을 배우지도 못해요. 그 유적지에. 그래 commercial archaeologists 상업적 고고학자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10년이나 그 정도를요. 그 발견물을 팔기도 전에 정리하면 이 글은 상업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근데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길게 잡아. 그래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The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in archaeology because of the time factor. 이게 주제문이에요. 수익을 위한 추구와 지식에 대한 탐구는 공존할 수가 없어, 고고학에서. 왜냐하면 시간적 요소 때문에. 즉, 수익 불려는 사람 빨리 팔아야 되고, 연구하려는 사람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존이 안 된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37번이죠. 빈칸의 한 줄 위에 Natural objects such as roses 자연 물체들, 장미 같은 거 are not, not에 세모 치세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자연 물체들인데 이거 장미 같은 거래. 자, 이놈들은 빈칸이 아니래요. 빈칸이 아니래. 장미가 빈칸이 아니래. 자연적인 것들은 빈칸은 아니래. 하고 빈칸 바로 뒤에 데이의 세모쳐. 그게 자연 물체들이죠. 그것들 are not taken, 여겨지지가 않아요. as vehicles of meanings and messages. 자, 여기 형광펜 쫙. 그들은 의미와 메시지의 vehicle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을 바꾸면 의미와 메시지를 vehicle 하는 건 아닌 거잖아. 맞죠? 의미와 메시지가 안 되는 건가 봐. 그럼 1번 바뀌지 않는다. 2번 분류되지 않는다. 2번 그럴 수도 있겠다. 의미와 메시지가 없으니까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3번 보존되지 않는다. 4번 통제되지 않는다. 5번 해석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도 그럴 수 있겠다. 의미와 메시지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입니다. 빈칸 한 줄 아래. They belong to no tradition. 그들은 전통에 속하지 않아요.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자면 have no style, 스타일도 없고요. And are not understood, 이해가 안 되죠. Within a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틀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와 컨벤션 안의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Rather, 오히려 they are sensed, 그들은 느껴지는 거고요. And savor, 아래쪽에 있습니다. 음미되는 거고요. Relatively directly, 꽤 직접적으로.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 지적인 미디에이션 없이. And so, what they are called, 그들이 불리는 거,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개별적으로건 집단적으로건, has little bearing, bearing이 없어요. on our experience of them, 그것들의 경험에.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하면 느껴지는 거고 음미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뭔가 지적인 거 없이. 그런 거네요. 분류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분류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좀 더 읽어볼게. What a work of art입니다. 빈칸에서 7줄 아래에요. What a work of art, 예술작품이 title, 그러니까 제목이 붙여지는 거. On the other hand, 정반대로 has a significant effect, 영향을 갖는데 on an aesthetic face, aesthetic한 face에 it presents, 그것이 제시하는 and on the qualities, quality예요. We correctly perceive in it, 우리가 그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즉 예술작품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네. A painting of a rose, 장미의 그림이요. rose의 세모 쳐봐. 장미의 그림은 by a name other than the one it has, 이름에 의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한 것보다 might very well smell different,
다르게 냄새가 날 거래요. aesthetically speaking. aesthetic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술작품인 거죠. 장미의 그림이니까. 장미의 그림이라는 건 냄새가 다르대. The painting titled Rose of Summer and an indiscernible painting.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 여름의 장미고 그리고 식별하기 어려운 그림들 titled Vermilion Womanhood 이런 거 are physically but also semantically and aesthetically distinct objects of art. 그건 독특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자연과는 반대인 거지. 얘네들은 인식이 되는 거네. 아까 perceive in it, perceive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르게 냄새도 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의미적으로도 에스테틱하게도 뭔가 특별한 예술작품이 되는 거고 그럼 자연은 예술작품은 아닌 거잖아. 예술작품의 성질은 우리가 그거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되겠다. 자연 물체는요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 냄새나지도 않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전혀 이걸과 상관이 없는 것 같고 2번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바로 뒷문장만 보면 의미와 메시지의 수단이 아니니까 분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 읽어보니까 예술작품은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자연은 인식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건가 봐. 맞죠? 그다음 3번 보존될 수 없다 아니고 4번 통제될 수 없다 5번 해석될 수 없다. 이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겠다. 현관펜 다시 들어봐. 현관펜. 빈칸의 한 줄 아래 they belong to no tradition. 여기도 현관펜 치고 그 다음 문장인 rather they are sensed and savored relatively directly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 여기까지도 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빈칸 뒤에 써 있는 세 문장이 다 그 특징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의미와 메시지의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아. 두 번째는 전통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그 다음에 문화와 어떤 관행의 틀 안에선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얘네들은 느껴지는 거고 음미되는 거거든. 직접적으로. 이와 반대로 예술작품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 인식하는 어떠한 질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로즈 오브 썸머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의미적으로도 미적으로도 뭔가 예술작품이 돼버린대요.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2번이 좀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이거 재진술과 지금 예술작품과의 대조를 해야지 대조. 예술작품과 좀 반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거기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고. 근데 이 자연 것들은 뭔가 인식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됐나요? 잠깐만, 얘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빈칸 바로 뒤에 vehicle. vehicle이 원래 차량의 뜻인데 수단의 뜻이 있어. 수단. means처럼. 그 다음에 빈칸에서 네 줄 아래 mediation 있죠. mediation. 그게 중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재. 그러니까 지적인 중재 없이, 즉 머리로 생각하는 거 없이야 이거 지금.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아래 보면 bearing이라고 있죠. bearing 영향. 그 bearing의 두 줄 아래 보면 aesthetic이라고 있죠. 미적인. face가 면이겠지. 미적인 면. 그런 다음에 indiscernible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식별하기 어려운. 네, 됐어요. 그 정도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38번 해볼게. 빈칸이 첫 줄이면 주제문이에요. 빈칸의 두 줄 위입니다.
Even when we do something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심지어 우리가 뭔가 할 때인데 간단한 거, 스크루 드라이버를 짚는 것 같은 거 할 때 our brain automatically 자 앞에 조건의 현관편차 even when부터 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짚는 거 언제냐면 picking up a screwdriver 이렇게 할게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뇌는요 빈칸하는 거래. 스크루드라이버 같은 거 짚는 거 할 때 우리의 뇌는 뭐 하냐? 하고 빈칸 바로 뒤. We can literally fill things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에 세모치고. 자, 이 문장 현관펜. 우리가 느껴요. 사물을 스크루드라이버의 끝으로 느껴요. 그 다음에 when we extend the hand, 손을 extend 할 때 holding the screwdriver에 세모치고 스크루드라이버 들고 We automatically take the length of the letter into account. 우린 자동적으로 그 후자의 길이를, 후자라는 건 스크루드라이버겠죠? 스크루드라이버의 길이를 고려를 합니다. We can prove difficult to reach places. 우리가 prove 할 수 있거든요.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를 where it's extended and, 그것의 끝으로 and comprehend 할 수 있어요. What we are exploring. 우리가 탐험하는 것을. Furthermore, 게다가 We instantly regard the screwdriver에 세모치고 우리는 즉시 간주합니다. 스크루드라이버를 we are holding, 우리가 갖고 있는 걸 as our screwdriver and get possessive about it. 자, 이것도 현관펜 치자. Furthermore. 하고 멈추자. 이거 뭔지 알았다. 첫 줄이 빈칸이면 주제문이야. 근데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스크루드라이버를 짚잖아. 그 끝으로 사물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우리의 스크루드라이버가 돼.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보기 1번. Recalls past experience. recall이 기억하다, 상기시키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도구를 활용하는 탈락. 2번. Recognizes. 인식합니다. What it can do best without the tool.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을 인식합니다. 땡. 아니 그걸로 느낀다니까. 3번. Judges. 판단합니다. Which part of our body can best be used. 어떤 우리 몸의 부분이 최고로 쓰일지 탈락. 아니 스크루드라이버를 집으면 그걸로 느낀다고. 4번 perceives 인식합니다. What limits the tool's functional utility. 무엇이 제한하는가 도구의 기능적 활용도를 탈락. 답 5번인가 보다. 5번 adjusts what it considers body to include the tool. 조정합니다. 그것이 몸이라고 고려하는 걸 도구를 포함해서 조정해요. 내 몸은 도구를 포함해서 되는 거네. 맞죠? 그 도구의 끝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 답은 5번이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이거 재진술 체크하면 있고 그걸로 OX 하면 끝. 일치 불일치. 얘는 좀 단어가 중요한 게 많아서 이거 단어를 불러줄게. 첫 줄에 있는 apparently는 부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게 좀 웃긴 단어야. 왜냐하면 첫 번째 뜻이 보아하니 듣자 하니야. apparently가 보아하니 듣자 하니야.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확실히란 뜻도 있어요. 같은 말인가? 지영아, 너 보아하니 와? 지영아, 너 확실히 같은 말이구나. 보아하니 듣자 하니 뭔가 추측의 말 아닌가? 좀 애매모호하잖아. 아무튼 이게 좀 모순적인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 하면 되지만 부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 아까 빈칸 바로 뒤에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건 아까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지. 빈칸 한 줄 아래 extend 늘리다 연장하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겠죠. 늘릴 때니까. 그 한 줄 아래 we automatically take the length of the letter into account. take something into account가 고려하다죠. letter라는 건 후자니까 앞에 말한 게 hand, 뒤에 말한 게 screwdriver. 스크루드라이버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다음 빈칸의 세 줄 아래 probe는 조사하다, 탐사하다. probe. 남자들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 있나? 됐어. 아저씨 게임이지? 너네 디아블로는 해봤니? 때려쳐.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이거 엄청 중요하다. comprehend. 이거 외우세요.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 comprehend가 understand야.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네, 그 정도가 중요하고 뒤쪽 내용은 comprehend에서 4줄 내려오면 오른쪽에 the cars we pilot, pilot이 조종하다야. 우리가 조종하는 차가 instantaneously, 즉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돼버려요.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누군가 bangs, 그의 주먹으로 차를 쳐. 우리의 차의 후드가 본네트야. 콩글리시로 본네트. 차 앞부분. 여기를 누가 빵 이렇게 쳐버려. 그러면 우리가 짜증이 나죠, 걔한테. We take it personally. 우리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This is not always reasonable. 이게 항상 논리적인 건 아니야. Nonetheless, 그럼에도 우리 자아를 기계로까지 연장하는 거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지, 운전하는 게.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나 봐봐. 너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어. 근데 네가 신호등을 침범한 거야. 그랬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네 차를 빵 치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스크루 드라이버 하면 항상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제신수 OX예요. 그 제가 고2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분은 뭐 할까? 뭐 아무튼 고2 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3이 된 거지. 내가 나보다 한 살 어렸어요. 나 고3 때 그분이 고2.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장사를 했었어. 분식집. 나는 이제 고2 때까지 기숙사에 있다가 고3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쫓겨났던 것 같아. 그게 언제지? 한 4월인가 5월인가? 중간고사 보고 쫓겨났나? 모르겠어. 한 2년 반을 살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말이었나 보다. 주말.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나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다. 너네 토요일 날 학교 가니? 이게 올드한 거지. 토요일 날 갔는데 끝나고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서 카페 가서 얘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분위기가 이상해. 왜냐면 집에 지금 엄마가 있으면 안 돼. 가게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는 거야. 그게 뭐지? 나 엄마가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그래서 있어. 그때 엄마가 너 왜 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봤잖아.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고3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고3이면 너네 나이잖아. 우리 이제 이 정신적으로 많이 컸다고 생각하잖아. 날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엄마가 등짝 때리고 막 이러는데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이불킥할 말이지만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이게 맞다가 아우 엄마는 아들이 사랑을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죄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미치다 죽어 하더니 엄마가 이거 막 이것저것 막 찾아. 근데 거기 공구함에 스크루 드라이버를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너 같은 놈은 머리통을 터쳐버려야 돼. 죽어! 근데 처음에는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돌려잡아가지고. 근데 내가 뭐야 내가 뭐야 계속 반항하니까 엄마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 그 찍었던 그 기억이 있어. 살려주세요! 이 스크루 드라이버 보면 그것만 생각나. 그래서 나는 영문을 모르고 여자친구 있다고, 민영아 여자친구 있다고 이렇게 맞을 일이냐? 드라이버로 머리를 터트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모들이랑 전화하고 전화한 걸 내가 옆에 들었어. 이거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나랑 사귀는 걸 알고, 왜냐면 딸들은 보통 비밀이 없어요. 딸들은 여자친구 만나면 안 되지. 남자친구 만나면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야. 그건 개의 자유예요.
남자친구 사귀면 보통 엄마들한테 얘기하나 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아빠 장사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혹시 여기가 그 세용이네 부모님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대. 우리 엄마 아빠 네 했더니 그 제가 땡땡이 엄마인데 그 세용이랑 제 딸이랑 사귀고 있다. 근데 세용이도 고3이 됐으니 이제 그만 만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아주. 그럼 보통 돈 봉투로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뭐 아무튼 근데 그걸 당했는데 우리 아빠랑 엄마는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야. 왜냐면 내 아들이 얼마나 개차가 아니면 상대방 부모가 와가지고 그만 만나라고 하느냐. 더 웃긴 거 그 전주인가에 내가 걔네 엄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세영이 너 너무 귀엽게 생겼네 하면서 나를 엄청 좋아했거든. 그래놓고 뒤돌아가지고 근데 그걸 들은 거지. 그걸 듣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 우리 엄마의 결론은 나한테 헤어지라는 거였어. 헤어져! 그 내가 이제 연락 문자를 한 거지. 지금 혼자 있어? 그러니까 걔가 아니 엄마랑 같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했더니 왜?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대답하지 마. 너네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 아빠 가게에 찾아와서 우리 헤어지라고 하라고 시켰대. 그랬더니 그 당시 여자친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지난주도 만나고 했는데 이 새끼 조용해. 나인 거를 모르게. 자, 나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나 머리 터질 뻔했다. 그리고 헤어졌냐고 물어보실 거다. 그럼 헤어졌다고 그래. 지금 내 말에 예 아니오만 해. 뭐야 아니 예 아니오만 하라고. 너 머리 터질 뻔했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헤어졌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오케이. 하고 나도 엄마한테 헤어졌다고 하고 걔도 이제 헤어졌다고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만나서 내가 니네 엄마가 확실해. 뭐 이렇게 했다니까. 걔가 그때까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한 3주 뒤인가에 갑자기 만나더니 오빠 우리 엄마가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부모가 반대하니까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3 생활을 망쳤죠. 망했어. 근데 그 여자친구분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멍청했지. 내가 멍청했어. 뭘 멍청했냐면 늘 얘기하지만 너네도 그런 사람 많을 거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 있을 거다. 그때의 그 성적에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거야. 나는 좀만 공부하면 언제든지 다시 잘할 수 있다. 그래 놓고 행동을 안 하고 있으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만 하면 잘할 거야.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폭망했죠. 그래서 저는 재수하러 오고 나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분은 고3이 되신 거지. 그때도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어. 나는 서울에 있고 이제 그분은 지방에 있고 거의 뭐 보질 못하죠. 몇 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지. 그러다가 내가 재수를 했으니까 그분이랑 수능을 같이 봤을 거 아니야. 같은 학교에서 보진 못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본 그대로 가채점을 바로 하거든. 이거 다 그러지 않나?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 보면 바로 채점하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봐. 모르겠어. 아무튼 수능 끝나고 한 3일인가? 있다가 만났는데 자기 채점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채점을 안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 떨려가지고 채점을 못 하겠대. 그냥 그분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수능 당일날에도 되게 아팠대요. 그래서 못 봤을 것 같은 불안함에 채점을 못 하겠대. 그래서 그래? 너 그거 가채점지 있어? 그러니까 이때 안 그래도 나한테 채점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대. 그래서 내가 채점해줬어. 그때 충격적 사실. 그분도 제2 외국어를 봤거든요. 중국어를 봤어. 우리는 대부분 다 찍습니다. 나는 왜 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 도대체 왜 봤을까? 뭐 아무튼
근데 저도 찍었거든요. 저는 12점 나왔었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는. 찍었는데, 얘가 이제 답을 얘가 불러주고 내가 채점을 하는 거거든, 걔 거를. 그치? 2, 4, 3, 5, 2 해가지고. 5, 5, 4, 4, 2. 걔 몇 점 맞은 줄 알아? 4점 맞았어, 4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야? 너 준 거가 4점이야. 너 이거 왜 봤어? 했더니 몰라, 애들이 다 보길래 봤대.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분 잘 사시겠죠? 뭔 상관이? 누가 헤어지자고 했냐? 그분이 헤어지자고 했어.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좋은 남자가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날 놓친 사람이 개빠가야. 너 갑자기 눈을 피하지? 그지? 네, 여러분한테 좋은 선생,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나랑 같은 나이에 만났다면 나 진짜 좋은 남자야. 30. 아무 반응이 없네요. 쉽지 않았지. 제2외국어 볼 거다, 손. 가연이 너는 뭐 봐도 되지, 뭐. 저는 제2외국어 왜 봤느냐. 그 당시 제2외국어를 보면 서울대 갈 때 가산점이 붙었어요. 저 대학 갈 때. 그래서 탐구 점수에다가 교차도 가능했었나? 교차도 가능했던 것 같고 가산점도 줬던 것 같아. 제2외국어를 보면. 그래서 심지어 3수 때 중국어 수업도 들었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까. 심지어 저 중국어인데. 이와 반대로 제 옛날 여의도고 가르치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여름인가에 아랍어를 한 달을 배웠대요. 그 알파벳을 읽을 정도만. 굉장히 유용하네. 지금 요즘 아랍이 난린데. 뭐 아무튼. 그래서 아랍어를 그때 스펠링을 읽을 정도만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해 수능을 봤는데 걔가 정시를 했거든요. 수능을 봤는데 아랍어를 되게 잘 봤어. 하나 틀렸나? 그래가지고 그걸 탐구를 하나 교차 지원을 했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지원하고 그랬거든.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아랍어 시험을 우리가 보면 문제는 한글로 써있지만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써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내가 시험 문제가 사과를 고르시오. 이 중에 사과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래. 뭐 이렇게 회화를 써주고 그 말이 뭔지 찾고 이런 거래.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이게 안 되죠? 지금은 그 제2국어 봐도 교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됐어요. 그랬었지. 결론.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죠?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나한테 대학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묻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취직할 땐 물어보겠지. 취직할 때가 아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학 어디 나왔어요? 묻지 않아요. 제 주변 동료 선생님들도. 왜냐? 내가 일을 잘하면 그 대학이라는 건 이미 난 지나온 관문인 거야. 너네도 대학이라는 건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겠지.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에서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나중에 서울대 나왔는데 취직 하나도 못하면 그게 뭔 소용이야. 그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신이 나겠죠. 서울대니까.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취직도 하나도 안 되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뭔 소용이냐고. 근데 서울대도 나왔는데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럼 대박입니다. 뭐든지 플러스입니다. 뭐든지. 왜냐? 빈진호가 처음에 왜 떴지? 랩을 잘해서 뜬 것도 있어요. 근데 어디 출신이죠? 서울대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올려치기가 돼. 서울대 출신들은. 근데 내가 남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래퍼야. 그럼 내 대학 때문에 내가 올려치기는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남서울대도 있고 서울대, 남서울대.
서서울대는 못 들어봤고, 있나? 일단 검색해봐야겠다. 동서울대도 모르겠어. 남서울대는 있어. 남서울대 어딨냐면 천안에 있어, 천안. 그게 왜 남서울이? 서울의 남쪽이니까. 더 웃긴 거, 강남대도 있죠, 강남대. 강남대가 있어요. 강북대는 없어요. 그럼 강남대가 어딨냐? 옛날엔 강남에 없었어, 강남대가. 지방에 있었어. 근데 지금 건물 하나 사서 강남에 이렇게 분교처럼 하나 둔 것 같아. 신기한 대학 많아. 선생님은 그런 대학 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이 나와. 저 뒤에 붙어있는 저거! 저런 거. 그리고 심지어 내 모의고사 성적표에도 나한테 맞춤 대학이 쭈르륵 나왔었어. 난생 처음 보는 대학교 엄청 많아. 나사렛대. 이건 뭐지? 너 그때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성공회대. 이건 뭐야? 그리고 대불대. 대불대는 뭐지? 말장난인가? 앞으로 해도 대불대, 뒤로 해도 대불대. 이거 뭐야? 원광대. 다 처음 들어보죠? 금강대도 있어요. 금강대. 더 웃긴 거 고구려대도 있고 신라대도 있습니다. 백제대도 있어요. 신기하죠? 고려대도 있잖아. 조선대도 있네? 뭐라? 발해대는 없어. 대학 만든 발해대를 하면 되겠다. 근데 너네도 지금도 그런데 대학교가 내가 거기 왜 훑어보고 있어? EBS 앞에. 그 앞에도 난생 처음 보는 대학 있죠? 그 절대로 남자들이 가면 안 되는 대학도 있어. 한남대. 여기는 가면 안 되지. 제가 어렸을 때 대전 살았는데 우리 집 뒤에가 한남대였거든. 한남대 대전에서 되게 좋은 데야. 대전에 제일 좋은 데가 카이스트, 그 다음 충남대, 그 다음에 한남대야.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부산대예요. 부산에서 살 거면은 뭐 나쁘진 않지. 부산에 나오신 분들이 부산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뭐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여기 하는 거잖아. 특수대 빼고. 성균관대도 사실 서울에 있다고 할 수 없죠. 이공계 애들은 다 수원으로 가고. 연대도 똑같아. 서울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공계 가면 다 저기 가야 되잖아, 송도. 그리고 경희대도 과에 따라서 수원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 많다. 서울에서 다닐 거면 제일 좋은 데는 당연히 서울대겠지만 입지적으로 제일 좋은 데는 연대인 것 같아, 연대. 연대가 입지적으로 제일 좋아.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산해 지었기 때문에 다 오르막길이야. 나중에 진짜 난리 난다. 성균관을 여기 해화로 다니잖아? 너는 끝났어. 네 다리 사라져, 이제. 그 올라가는데 진짜 죽어. 나중에 그 집 앞에, 아니, 대학교 앞에서 자취한다고 하잖아? 그럼 한참 올라가는 거기에 있어, 자취집도. 장난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 다 산에 껴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 친구는 옛날에 우린 눈치보기라고 해서 정시 원서를 내기 전에 그 명수를 계속 확인해. 이과에 몇 명이 냈는가? 이과에 몇 명이 냈는가? 이거 온라인으로 뜨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눈치보기 하다가 막판에는요, 온라인 접수가 안 됐어요. 직접 가서 지원해야 돼. 그래서 내 친구는 상명대가 있어, 상명대. 저기 위쪽에 국민대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상명대가 여기 같이 있거든. 그래서 아빠랑 빨리 그날 마지막 날에 상명대로 이제 간 거야, 원서를 내러. 근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원서를 안 내고 돌아왔어. 그래서 왜 돌아왔어 했더니 아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차 안에서 이러고 있었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다니지? 대부분 산이에요. 근데 그런 평야 지역에 있는 대학은 굉장히 유니크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대, 고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강대도 그렇고. 서강대는 완전 뉴욕대 같아. 그냥 도로 옆에 학교 건물이 있어. 그래서 건물 열고 와 떠오면 차에 숙대도 교문 이 학교 안에 큰 대로가 있어요. 숭실대도 그러고. 대부분 그래요.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웬만하면 다 가봤습니다. 왜냐면 재수 때마다 일요일마다 농구를 하러 다녀야 돼. 공부 아무 상관없죠. 그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농구를 계속한 거지. 그래서 성대에서도 하고 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대도 있고 연대, 홍대, 이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연대, 홍대, 서강대 이런 애들은 허담이 거길 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고
고대도 농구하러 갔었네. 고대도 보통 평야 지역이죠. 평야라고 하면 좀 그렇고 평평한 땅이지. 그런 대학을 가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좋은 데다. 근데 산 위에 걸쳐 있다. 뭐 그래도 좀 걸어서 힘들면 어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고 좋은 대학이면 너무 좋죠. 한양대는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학교야. 완전 개꿀이야. 2호선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을 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술을 먹잖아요. 학교 앞에서. 선배들이 술 사서 술 먹어. 그리고 집에 갈 때 보통 지하철을 타잖아. 우리는 집이 서울이니까. 근데 보통 잠들어. 그 지하철 끝자리가 있으면 고개를 대고 잠든단 말이야. 그럼 깨워. 어떻게? 근데 운이 좋으면 신도림인 거야. 이게 막차인데 운이 좋으면 신도림인 거야. 그래서 엄마 나 데리러 와주면 신도림이고. 먼저 가깝죠? 재수 없으면 건대에서 끝납니다. 건대에서 여기 올라오면 한참 걸려요. 그나마 또 괜찮은 건 을지로 있고 여기서도 멈추는 것 같아. 거기도 뭐 그렇게 멀다고요? 머네. 멀어. 그 대학생 되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이야. 지금 3월 14일이죠. 이때 엄청 재밌을 때야. 주말이 심심할 때예요. 학교를 안 갈 때가. 엄청 재밌어. 왜냐면 아직까지는 아직 패거리가 형성되지 않았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모이게 된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근데 아직 서로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 친할 때 이때 제일 재밌어. 요 한 달이 지나가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MT를 가요. 보통 학교마다 바닷가 앞에 학교 숙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신입생끼리 썸 타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 근데 그때 갔을 때 개꿀팁 알려줄게. 거기다가 그 캠핑 갔을 때 불 붙이는 거 있잖아. 보통 그런 걸 해가지고 브루스타가 있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뭘 끓여 먹어. 다 소주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이거 냄비를 들거나 이럴 때 얘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 캠핑 그 불 붙이는 토치 같은 게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불이 푹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빨리 집어가지고 밖으로 확 던져야 돼. 개멋있어. 나 실제로 봤어. MT 갔는데 자꾸 여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종이에 불이 붙었나? 확 붙었는데 우리 선배가 그걸 탁 잡더니 밖으로 팍 던지고 바로 끄버리더라고. 그 순간 남자인 내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뜨거운 거 잡아가지고 여기 물집 생기고 그 선배. 개멋있음. 그거 한 방이면 그날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옆에다 불을 붙여. 이게 제유가 말한 지금인가? 불을 붙인 다음에 그걸 딱 끄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을 많이 붙이고 다녔지. 여자 마음에. 39번. 우리 엄마는 불타서 사라졌어. 주어진 글입니다.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가장 흔히 알려진 형태인데요. 결과에 기반한 가격이랍니다. 그거 실행인데 contingency pricing이라 불리는 실행이랍니다. 그건 로이어에 쓰인대요. 변호사들에 의해 쓰여지나 봐. B 읽어볼게요. B.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소재가 비슷하죠?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해서 clients are ensured that, 고객들은 보장받아요. They pay no fees, 수수료 안 냅니다.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그들이 settlement를 받을 때까지는요.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 of contingency pricing의 the economic value of the service, 경제적인 가치는, 서비스의 가치는 is hard to determine, 결정하기가 어렵죠. Before the service, 서비스 전에는요. And providers develop a price, 제공자는 가격을 전개시키는데 that allows them to share the risks and rewards,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게 하는 of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그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뭐 이런 거래. contingency pricing 얘기인 것 같아요. C번 읽어볼게. contingency pricing 똑같네. contingency pricing is the major way, 주된 방법입니다.
that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개인적인 부상이나 어떤 소비자의 케이스가 빌드되는.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에서 lawyers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변호사들은 수수료나 요금을 안 받아요. Until the case is settled. 케이스가 세러될 때까지는. When they are paid the percentage of the money. 그들이 받을 때요. 그 돈의 퍼센테이지를 that the client receives. 고객들이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구나. 근데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얘기라. A 좀 보자. Therefore,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그러니까 오직 결과만이 고객한테 좋은 결과만이 is compensated 됩니다.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자, 이거 형광펜. 39번의 제일 중요한 말은 A의 두 번째 줄에 있는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여기부터 고객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는 고객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의 뒤에 The pricing makes sense in part because most clients in these cases are unfamiliar with and possibly intimidated by law firms. 그 가격이라는 건 합당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이요. 이러한 케이스에서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intimidate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협을 받죠. 로펌에 의해서. Their biggest fears are high fees for the case that may take years to settle.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요금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걸릴 수도 있는 거래. 하고 B의 첫 줄 봐봐. 여기 형광펜 칠 거다. B의 첫 줄에. Clients are ensured that they pay no fees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자, A부터 고객 얘기를 시작을 한 거고 B의 첫 줄부터는 고객 얘기를 하니까 A가 나와야 B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현재. 맞죠? 근데 A, B, C는 없으니까 C가 여기 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A, B, C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A, B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C를 가만히 봤더니 C는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건 이런 방법입니다. 해놓고 이러한 접근에서 보자면 C의 세 번째 줄 형광펜 Lawyers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여기까지만 쳐도 돼. C는 소재가 변호사들은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여기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고 뒤집은 거네. 그래서 C가 나와야 A가 나오겠다. 결론 C가 제일 앞으로 가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찾은 거냐면 소재로 찾은 거예요. 소재로. 이거 하나 가지고 A의 두 번째 줄부터 소비자의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보자면이니까 이 뒤에는 고객의 관점 얘기. 그게 아닐 거면 변호사와 고객 관점을 종합하는 얘기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B는 시작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얘기하거든요. 고객들은 수수료 안 내도 돼요. 그 소송이 해결을 받을 때까지는. 됐나? 그 답은 C, A, B고 이것도 단어를 알아야 돼. 그 주어진 글의 두 번째 줄에 있었던 contingency pricing은 승소시 보수 약정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기면 돈 같이 받는 거야. A번에 아까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favor가 호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호의에서의 결과지. 고객한테 좋은 결과입니다. 고객이 이겨야 돼. 그리고 둘째 줄에 compensate, 보상하다. 고객이 이겨야지만 보상을 받는 거거든. 그 다음 A의 네 번째 줄에 intimidate는 위협하다라고 했었고 그거 timid를 외우는 게 좋아요. timid가 소심한이야. 소심한. 근데 intimidate 하면 소심하게 만드는 거라 위협하는 거거든요. 됐고 B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settlement는 합의겠죠. 합의. B의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determine은 결정하다. C로 넘어가 볼까? C의 두 번째 줄에 있는 bill은 청구하다입니다. 청구하다 동사로.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됐어. 그러면 우리 36번부터 39번까지를 복습합시다. 복습. 그리고 수특 영어는 26강부터 30강까지죠, 이죠? 그리고 오늘 본 보고 오답하세요. 수요일까지 보냅시다. 단어는 아까 받았고